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흐름부터.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시가 원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패닉 상태에 놓여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근데 국내 증시가 어렵다라는 거는 어, 우리 기준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 뭐 윤정두가 포트폴리오 설정을 해드린 그 기준 그 기준에 IT와 자동차에 집중되어져 있는 포트폴리오 비중 그 부분이 8월부터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7월 10일부터 삼성전자가 공격을 받고 무너져 내린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그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오고 8월에 충격을 받고 8월 충격에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회성이다. 시스템 오류 부분도 있고 뭐 고빈도 거래에서 알고리즘 매매가 빠져나가면서 흐름도 있고 뭐 별의별 그랬는데 9월에 한 번 더 충격을 받다 보니까 뭐 식겁을 한 거죠. 저도 식겁을 하고 이건 뭐지라는 또 생각도 들게 되고 근데 결론은 그 이후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요. 뭐 그 이유든 뭐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출렁거렸던 8월 그리고 9월은 뭐 별로 그렇게 흔들린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충격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충격받은 것도 삼성전자가 충격을 받은 거고 또 하이닉스가 충격을 받은 거고 그리고는 이제 돌렸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기준을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21년도, 22년도 고점 21년, 22년. 그러니까 나스닥은 21년 11월이 고점이에요. 다우하고 S&P 500 지수는 22년 1월이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표나 이런 걸 설명하면 또 끝이 없죠. 금리, 뭐 CPI, PPI. 응? 그래서 진짜 시장이 많이 어려워지면은 CPI, PPI 다 끄집어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CPI, PPI가 2에서 3%그 정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저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을 때 C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8에서 12%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수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형성된다는 건 죽으란 얘기지. 근데 비이성적인 그 흐름 속에서는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흐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시장의 충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결론은 어찌됐든 결론은 그 지금 나스닥 지수의 흐름도 11월달 21년도 11월달 고점 대비해서 슈팅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2,300포인트 정도 더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최소 범위들이 우리가 이제 3,300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3,600에서 4,000포인트 이상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우, S&P 500 지수,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같은 기술주 내에서도 반도체 쪽의 흐름이 뭐 상상을 초월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21년도 고점 대비해서 4,000포인트 기준 잡으면 4,100 기준 잡으면 얼마? 거의 뭐 40% 이상 50% 가까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한 사람은 얼마예요? 4,500 이상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가니까 짜증 난다는 거죠. 그런데 못 가니까. 유럽 쪽에서도 독일 사상 최대치 신고가 요 기준.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 잡으셔야 돼요. 요거를. 일본 니케이 지수. 엔화의 약세 부분도 있지만 뭐 다 떠나서 대만의 가권 지수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을 넘겼어요. 동네 창피하게.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뭐 일본 애들한테나 조금 얘네들 뭐 선진국인가 이렇게 하고 하다못해 싱가포르 예전에 잘 나가던 홍콩까지도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밑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응? 아니 뭐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보면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잖아 옛날에.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대만도 그렇게 했잖아. 대만은 국가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응? 중국이 방해를 하고. 근데 결론적으로 대만의 시가총액에 우리가 밀린다. 뭐 당연히 뭐 TSMC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TSMC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 25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같이. 근데 TSMC가 올해 들어서 슈팅이 나오면서 올해 본격적인 슈팅 작년에도 뭐 슈팅이 있었지만 올해 그렇게 되면서 대만 지수가 올 2월부터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겁니다. 여기서 이제 딱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 까크
같은 경우가 극우파가 이제 정권을 선거 때 극우파가 이제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요 꼬리까지 내려왔었어요. 응?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지금 이 위치도 예를 들어서 21년도 또 22년도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누가 누구를 걱정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또 하나를 볼까요? 정정불안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못 가니? 우리나라만 왜 유독 못 가? 우리나라만 뭐 정신 나갔어? 우리나라만 수출이 안 돼? 우리나라만 경기가 안 좋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2종목이 전부 AI 기반의 7종목이 있는데, 예? 근데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실적이 둔화됐습니다의 기준이지 실적이 뭐 마이너스야? 적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움직이는 부분, 남들 이고점을 다 넘기는데 못 움직이는 그 흐름을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정정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지금 누가 잘하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지금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정책적인 불확실성도 같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금융당국의 행보 자체도 공매도 금지가 없다 이렇게 해놓고 그 뭐 물론 박순혁 같은 그런 정신 나간 애들 얘기 듣고 공매도 금지시킨 건 아니겠지만 그런 정책은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죠. 소수의 의견이 너무 크게 시장에서 떠들어댄다고 해서 그게 정상적인 의견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뭐 공매도가 뭐 문제가 된다는 식의 안 돼 그런 거는. 결론은 그렇게 불확실성들이 형성돼 있다 보니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 추이가 좀 불편하게 형성되는 부분도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쪽을 걱정할 그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오를 때 기준에 별의별 핑계를 다 대잖아. 글로벌 시장이 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인데도 불구하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논한다든가 뭐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든가 그런 이상한 소리들 그런 거에 귀담지 마시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TA35 이스라엘의 월봉 놓고 보시면은 웃기지도 않아요. 누가 누구를 걱정해? 이번만은 달라요. 뭘 달라? 이란이 개입해서요. 개입이나 나발이나 무슨 상관이 있어? 누가 누구를 걱정해? 21년도 고점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 얘네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예요. 누가 누구를 걱정하냐고. 그러니까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흐름에 이 안타까운 흐름에.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시황 부분을 놓고 보실 때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시장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글로벌 증시하고 똑같이 연동돼서 갑니다. 우리나라만 별개로 가지를 않아요. 글로벌 증시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하고 똑같이 간다라는 관점. 그러면 시간 차이가 형성돼 있지만 어때요? 분명하게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연동돼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지금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작년 제가 설정해 드릴 때 작년 말에 KBS 머니온라인 방송 나갈 때 자료 가지고 나온 게 이거예요. 그럼 그때 만든 자료냐? 아니야. 그 이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자료야. 윤정도가 만들었지 이걸 어디서 뜯어가지고 갖고 오나?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기준에 뭐 대선을 앞두고 있고 올해 대선이잖아요. 미국 대선. 그리고 작년 기준에 10월이면은 다시 이스라엘과 하마스전에 대한 이야기가 형성됐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흐름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요 녹화 내용이 있으니까 짧게 갈게요. 오늘은. 왜?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났을 때 진짜 뭐 말 같지도 않은 중동의 화약고가 그게 빵 터진다. 전면전으로 형성된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뭐 그런 형성이 만약에라도 된다 했을 때 그 기준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글로벌 경기가 훼손될 수 있다.
전체적인 뭐 원유만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까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놓고 보는 거예요. 이란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공격적으로 들어올 때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 그래서 결론은 이런 내용들 뭐 유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전부 설정해서 설명드리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그리고 과거 데이터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까지 다 감안해서 유가와 물가 상승률, 또 유가와 CPI, PPI, 인플레이션의 효과, 물가와 경제 성장률, 위에서 본 거는 물가 상승률이고 얘는 경제 성장률이고 다르죠. 그래서 그 비교 부분들도 싹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그 차트를 그때도 보여드리면서 누가 누굴 걱정하냐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기준은 말 그대로 윤정도 말만 듣고 따라만 오시면 돼요. 그냥 이 당시에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에 미국 증시를 다 보여드리면서 별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22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이격이 발생됐어요. 이때 한번 이격이 발생돼 있었고, 그죠? 그리고 다 똑같이 움직였어. 미국만 유동성 랠리에 좀 더 확장이 돼 있었고. 근데 22년도에 우리나라 21년도 대선 끝나고 취임식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격이 크게 발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겠느냐?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대치니까 줄일 수 있다. 그거 하나. 두 번째는요. 그럼 누가 줄일 거냐인데 다른 쪽이 줄일 수는 없어요. 다른 쪽이라는 거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일단은 시장에서 수출 기준에서 차지하는 상장사 기준에 양쪽 다 코스닥까지 합산을 해서 18%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혼자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으냐? 그건 아니거든 사실. 전망치보다 조금 둔화됐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작년 10월에 예상했던 올해 전망치 대비해서 실적이 악화됐느냐? 그래서 주가가 작년 10월보다 더 깨져 있느냐? 작년 10월보다 더 깨져 있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원고 작업하시는 분 제가 몇 번 부탁드렸어요. 표 작업부터 해주시는데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 그거 얼마 안 걸리지. 시간. 어차피 할 거면은 먼저 좀 해달라고 한 부분들 있죠. 그거부터 좀 먼저 좀 해주세요. 이수페타시스 PPT에 있다고? 요거? 아니던데? 날짜가 7월 16일로 돼 있던데? 제가 그 잘못 본 건가? 낱장 파일로라도 다시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10월 1일 기준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엔비디아가 2위로 올라와 있을 텐데요. 엔비디아가? 그렇지 않나요? 엔비디아가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으면서 시가총액 1위까지도 올라섰었단 말이야. 근데 뭐 지금의 기준에서 뭐 다른 쪽도 움직임이 있었으니 얘가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이다 할지라도 나머지 쪽도 뭐 올라와서 뭐 순위가 안 바뀌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뭐 따로 PPT로 준다는데 낱장 파일로라도 주시고 유무료 방에 올려주셔도 상관없어요. 어찌됐건 요거 나오면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죠. 요거 보고 이제 뭐 종목별로의 차트 보고. 그렇지. 엔비디아가 2위이 되는데 아까 그럼 제가 뭐 잘못 봤던 애플 쪽이 시가총액 1위입니다. 여전히 애플은 크게 출렁거린 게 없었어요. 이번 조정에서. 글로벌 시장 조정에서. 또 미국 조정에서. 그렇게 해서 1위를 한번 뺏겼죠. MS사에게 1위 자리를 2월 달에 뺏깁니다. 2월 달에 뺏겼다가 5월 이후 6월 달에 재탈환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밀리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엔비디아가 1위 자리를 한 번 올라온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MS사도 3조 이상인데 엔비디아가 원체 가파르니까 뭐 이런 구조가 된 거죠. 1, 2, 3위. 그리고 알파벳과 아마존이 4위, 5위를 왔다 갔다 해요. 2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기준이냐면 사우디 아람코 있죠. 사우디 아람코가 2년 전에 애플과 함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2조 달러에서 조금 더 밀려 있지만 뭐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밀려 있긴 하죠. 근데 그 당시에도 2조 달러 전후에서 움직였거든요. 2조 달러 전후. 그러면 애플이 그때 얼마였을까? 애플도 2조 달러 전후인데 사우디 아람코보다는 한 5에서 10% 정도 조금 더 위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어찌됐든 그 규모에서 사우디 아람코는 살짝 눌려 있는 거고 애플, 엔비디아, MS, 알파벳, 아마존 지금 전부 다 AI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을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쪽이죠. 물론 이제 애플은 별개의 기준으로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1위 자리를 재탄할 때의 기준에 우리도 뭐 아이폰 16에 뭐 AI 탑재할 거야.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좀 아쉬움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시가총액 1위에 미끄러진 부분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시장을 견인하는 업종 자체가 지금 겨우 10위로 올라와 있는 테슬라 얘가 아니지. 기존에도 얘가 시장을 견인한 건 아니고 개별의 기준의 변동성 슈팅이었던 거고. 어쨌든 AI 관련해서 TSMC 메타 TSMC도 지금 1조 달러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TSMC 메타 애플, 엔비디아, MS, 알파벳, 아마존 7종목이 AI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흐름을 바탕으로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도 당연히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우리가 55% 비중까지 형성을 했었던 하이닉스. 지금 10%로 줄였어요. 그 하이닉스 부분이 25만 원 넘기고 30만 원 향해서 슈팅이 계속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게 왜 이상해 그게? 이상해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왜? 엔비디아와 TSMC와 하이닉스 이들이 뭉쳐져서 지금 GPU 생산하고 그 시장을 장악해서 가는 거잖아요. 저 흐름들이 주요한 1, 2, 3위 3조 이상짜리만 놓고 보면은 애플과 MS 왼쪽 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 그러니까 저기서 꺾여져 내려올 때 일시적으로 다들 뭐 호들갑 떨고 뭐 끝났다 난리 났다. 이제는 바이오를 봐야 된다. 아니 바이오도 보고 얘네도 보면 되지 무슨 바이오만 봐. 그래서 결론은 저 왼쪽 부분의 차트를 오른쪽 퍼센테이지 차트로 놓고 보시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식으로 달라집니까? 저 흐름이 이 흐름이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이 흐름이 아이고 좀 가만히 좀 있어봐라 시간 없다. 여기서 가파르게 좀 올라온 것 같잖아요. 좀 이따 이제 엔비디아 보시면 더 가파른 것처럼 보이신단 말이야. 근데 이때 뭐예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 시점. 그 흐름과 함께 슈팅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 이건 뭐예요?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랠리. 코로나19 때문에 금리를 급격히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의 랠리. 그리고 이건 뭐예요? 새로운 시대의 도래. 돈이 이미 풀려 있고 경기는 살려놨고 금리를 최고점으로 형성시켜놔도 지표가 전혀 위축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눌러놓는 뭐 그런 기준에서의 흐름. 근데 상승률로 따지니까 버겁지 않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엄청난 갭상승이 나왔잖아요. 평상시 캔들 대비. 이게 뭐냐면 26% 폭등이에요. 26% 폭등하고 29%까지 올라오고 그 이후에 그 갭을 메꾼 적이 없어요. 그 요 밑에가 1000조 우리 돈으로 얼마? 800억 달러. 800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에서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못 들어왔었어. 그 8천억 달러에서 갭상승 한번 나오고 슈팅 나오고 그러면서 1조 달러로 올라간 거예요. 1조 달러로. 그 1조 달러 형성하고 난 이후에 슈팅 계속 슈팅인 거죠. 요럴 때 어떻게 했어요? 요럴 때. 이게 작년 4분기 10월 말 9월 10월입니다. 9월 10월. 저때 9월인 저 첫 번째 음봉이니까 9월인데 저 음봉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떨어져서 10월 달에 난리 났다고 했어. 끝났다고 했어. 이건 오버다 이거는. 과도하다.
박살날 거다. 저때 주가가 얼마까지 내려온 거냐면 440불입니다. 440불에서 좀 더 밀려 내려왔지. 400불까지. 예? 근데 목표 주가 650불 써놓는다니까 50%더 오른다고? 왜? 10월달 기준에 알파벳의 조정이 나왔지만은 시가총액 3위, 실적 발표 나오고 개파락 9%, 시가총액 3위가 개파락 9%. 근데 그것은 크게 문제될 바가 아니었다.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성 부분이 소폭 제한적으로 나온 거고, 시가총액 2위 MS는 오히려 갭상승 4%, 종가 3%로 마감했어요. 시가총액 2위는.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에 올인하겠다는 거야. 그럼 엔비디아한테는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40불일 때 650불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장악형이더라도 돌릴 겁니다. 실적이 뒷받침됩니다. 그 다음 범위는요. 그게 요거예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건 뭐예요?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해요. 올 4월입니다.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끝내주게 나왔어. 뭐 나쁘지 않게 나왔어. 근데 올인하겠대. 그러니까 뭐 제 표현이 올인인 거고, 클라우드 사업 부분 AI 기반으로 굉장한 경영 상태를, 경영의 기준을 집중하겠다. 결론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메타가 17% 폭락이 나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도 일부 연동이 됐었겠죠. 근데 윤정도는 요 갭을 되돌릴 수 있다. 되돌린다면 슈팅 계속 나온다. 결론은요. 이때가 750불까지 내려올 때입니다. 목표 주가 1100불이야. 그리고 나서 이번에 고점이죠. 이번에 140불 찍고 하루에 7% 밀린 거예요. 140불 찍고. 그때부터 4달을 고생한 겁니다. 4달을 고생을 하신 건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아까 25%의 갭상승 나올 때 기준이 요 자락이거든요. 11센트. 그게 6배 실적 증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단순 논리로 실적이 6배 증가했는데 주가는 200% 올라온 거예요. 1조에서 3조. 1조에서 3조. 실적 대비해서는 그렇게 과잉적인 흐름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넘길게요. 왜냐면은 글로벌 경기 동향이라든가 지금의 금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할 때 뭐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조달 금리가 고점 대비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바이오가 날아가고, 뭔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경기가 좋을 때 고금리인 거고, 그 고금리 속에서도 자금은 돌기 때문에. 아니 경기가 좋은데 자금이 안 돌아다녀? 돌지? 근데 그러면은 그 고금리 속에서 자금 돌아다닐 때 바이오나 IT 성장주의 자금이 슈팅으로 들어오는 거지, 저기 뭐 안전자산 채권으로 가나? 경기가 둔화돼서 경기의 둔화의 우려감 때문에 지표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은 죽는 거죠.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야, 이 정도면은 뭐 다시 다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금리 정점에서 금리를 낮추는데 그걸 호재로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고, 그 금리를 낮추는데 와 바이오가 수혜입니다 정신 나간 거고, 금리 내린 건 이번에 내렸잖아 9월에. 근데 바이오 날라간 건 작년 4월부터야. 작년 7월에 금리, 미국 금리 상승 딱 멈추고 나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온 거예요. IT든 바이오든 성장주들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 금리 인하 부분이 8월 초나 9월 초에 겪으신 것처럼 경기의 둔화나 침체의 우려감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아시겠어요? 그래 결론은 이 엔비디아의 기준도 요렇게 놓고 보시면 어때요? 요렇게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불편하단 말이야. 아, 이렇게 높이 올라온 거를 이거를 사라오나? 라고. 근데 윤정부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적이 작년 5월 기준이 여기입니다. 작년 5월 기준. 그래서 작년 5월에 실적 발표 나오고 슈팅이 나와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이게 2조 주당 순이익 11센트일 때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여기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럼 지금의 기준은 이제 3조를 훌쩍 넘겼으니까 뭐 한 200% 이상 올라왔다고 치면 실적은 6배 올라왔는데 아예 그래도 시각적으로 너무 가파른 거 아니냐. 저평가도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요. 요 갭을 저 갭을 메꾸지 않는 흐름이 형성된 데다가 지금 얘가 여기까지 음봉 떨어졌었고 얘가 여기까지 음봉 떨어졌었고 얘가 여기까지 음봉 떨어졌었어요. 윤 정도가 계속 뭐라 그랬냐면 꼬리 달고 돌릴 수 있습니다. 돌릴 수 있습니다. 돌릴 수 있습니다.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돌려주잖아. 그렇게 해서 지금의 그 캔들의 기준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140불이거든. 그 바로 밑에 있죠 지금. 응? 어마어마하지. 이건 꼬리가 된 거고 이제. 응?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벅차지만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로그 차트의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 올랐니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3%까지 올릴 때 제로금리에서 3%까지 올릴 때 띄엄띄엄 올렸죠. 그렇게 올릴 때의 그 랠리 대비해서 지금은 어때요? 경기가 더 좋단 말이야.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는 비트코인의 채굴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래서 뭐 음모론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비트코인의 시세를 조작한다. 왜? 채굴 마니아게 해서 팔아먹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 그죠?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결론은 지금의 기준의 GPU는 비트코인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산업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장 자체가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경기가 진짜 둔화돼서 금리를 급격히 낮추지 않는 한 그렇다면 새로운 산업 기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기준을 놓고 보실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상승률은 요거 좀 대비해서 얼마 되지 않아요. 유동성 랠리 고점 대비해서 얼마 되지 않아. 바닥 찍은 거를 대비해서 따져 그래도 이때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에 이것만 놓고 보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 아시겠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결론은 이제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엔비디아와 TSMC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슈팅은 당연한 거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데 삼성전자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런 그 얘는 요게 이제 뭐 종목이 또 어우러져서 삼성전자의 기준이 되는데 똑같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을 갭을 메고 내려왔었어요. 갤럭시 노트 7 또 최순실 씨 사태의 문제. 근데 결국은 다 꼬리를 달고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체적이든 아니면 시장의 영향이든 결론적으로 갭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힘이 센 흐름을 보여주고 그것도 고점에서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삼성전자 저희가 사상 최대치 고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음봉으로 떨어지는데 돌려. 음봉으로 떨어지는데 또 돌려. 음봉으로 떨어지는데 또 돌려. 음봉으로 떨어지는데 또 돌려. 그리고 나서의 결과는 이런 식의 슈팅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야 될 자리에서 억지로 눌러놨던 부분들 그것이 이제 소진되고 나면은 용수철처럼 튕겨져 올라갈 수 있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아까 얘기했잖아. 뭘 너무해. 실적이 6배 증가했어 일단.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다. 충분히 반영됐습니다. 저평가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이유는 대안이 없다 지금. AI 산업 이외에는. 거기에 지금 실적 대비해서 상승률 자체가 제한적인 상태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수요가 지금 뭐 MS든 알파벳이든 아마존이든 메타든 수요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특히 MS는 오픈 AI의 지분을 갖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계속 투자의 기준을 높일 수밖에 없다. 지금 요것도 한번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다는 못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라도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전망치가 좀 하회됐다 뭐 이런 기준이니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이 사실상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흐름이다. 결론적으로 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형성이 돼 있는 거고, 슈팅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과도하게 눌려져 있는 겁니다. 그 지금 현재 기준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갭상승에 또 슈팅이 약간 나오다가 밀리고 그래서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 실적이 이래요. 2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놓고 보시면 영업이익이 15조 7천억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소폭이라도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상 최대치고 상상을 초월하고, PER이 이게 뭡니까? 지금 51조도 안 되잖아. 51조 되나? 얘가 2억 900만 주니까 2억 900만 주 곱하기 현재가, 그럼 지금 25만 원 되나요? 안 되잖아. 25만 원 넘겼다 눌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24만 6천 원이죠. 짜증스러운 거지. 어찌됐든 4위까지 올라왔다가 미끄러지고, 그 사이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이는데, 얘네 둘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 95%입니다. 대주주하고 외국인 지분만 95%. 참나. 얘는요, LG 화학 지분만 81.84%. 거기에 이제 MSCI 지수, FTSE 지수, 우리나라 인덱스 지수, 유통 물량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호랑이가 대장에서 잠깐 쉬어 있을 때 여우들이 조그마한 매수세 가지고도 슈팅이 나온 거예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현대차하고 비교해도 어떻게 돼? 현대차가 15배 수준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행여라도 윤 정부는 시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 시장이 뭘 괜찮아요, 개판인데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야, 윤 정부 말만 따라 시장 끝내주는데, 야, 이건 뭔가 정정불안 때문에 못 가고 있었구나, 이게 슈팅이 나오는 순간 날아가겠구나, 누가 날릴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대안이 없어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바보냐? 아니에요. 다시금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서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실적주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의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순매수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2%, 3% 팔았다고 삼성전자가 문제 있는 것 같죠? 53%가 지금 외국인 지분이야. 삼성전자 조정받아서 제일 크게 아쉬워하는 거는 외국인인 거예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은 23년 이후에 순매수 1위, 금액 기준으로 순매수 1위입니다. 2위가 누구예요? 현대차입니다. 3위가 하이닉스, 4위가 기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리고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가 지금 현대차예요. 23년 이후, 또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올해는 이제 기간이 한 70만 주 정도 매도가 있어. 그래서 쌍끌이로 안 잡힐 뿐이지, 기간이 조금만 매수로 전환되면은 얘 쌍끌이 순매수 역시나 1위입니다. 그 정도로 실적에 대한 해석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주가만 못 움직여요. 인덱스 쪽에서 공격적인 수급 범위가 제한적인 거죠.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돌릴 수 있느냐의 기준에 글로벌 증시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서의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군들, 기술주들을 보여드렸고, 그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움직임이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제대로 나와준다면, 제대로라는 거는 제가 판단하고 제가 해석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상승률 범위가 상승률이 아니라 이제 그 주가의 범위가 8만 5천 원까지는 와야 돼요. 언제까지? 연말 안으로. 가능성은요, 충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잖아. 글로벌 증시, 거기에 IT, 거기에 반도체 기준, 거기에 지금 하이닉스 쪽이 당연히 엔비디아, TSMC와 연동돼서의 움직임으로 기준을 잡는다면은 결론은요, 플러스 뭐가 돼요? 삼성전자의 기준도
HBM 뭐 납품한다는 기준점이 잡히면 슈팅이지. 주간 단위에 뭐 10%, 15%는 충분히 움직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래서 조금 더 차트 보겠지만은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85,000원까지 가려면 얼마? 40%죠. 어휴, 40%가 올라온다고? 2020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1월부터 11월, 12월 그리고 1월 11일까지 두 달 보름 만에 삼성전자가 70% 이상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 40% 올라오면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향해서 간 거죠. 지금 기준에 삼성전자가 40% 올라오면 시장은 바로 3천 넘깁니다. 왜요? 삼성전자 40% 올라오면 시장은 20% 정도 올라옵니다. 시장 20%, 그 시가총액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 올라오면 지금 지수의 20%면 3,100포인트. 야, 그렇게? 뭘 야 그렇게야. 글로벌 증시가 전부 그렇게 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 애들이 유한양행이 내일 상한가 가면 뭐해? 유한양행 내일 상한가 간다고 지수가 올라요? 못 올라. 근데 겪어보셨잖아. 시장에서 바보 같은 애들이 여러분들 현혹시킬 때 뭐라 그래요? 시장이 박살나도 우리 종목은 갑니다. 무슨 헛소리들이야. 8월 5일, 9월 5일 겪어보셨잖아. 시장 밀려버리니까 삼성전자 휘둘려가지고 두들겨 맞으니까 전체 종목이 폭락으로 연통이 되죠. 전체 종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삼성전자 PBR이 1.1배까지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어딨어. 어? 말이 돼요? PER이 10배 미만인 흐름이 어딨어. 지금 이 글로벌 경기 동향, 반도체 업황,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을 감안했을 때 지금 23년처럼 급격하게 실적이 악화된 것도 아니고 22년도 기준처럼 피크아웃이 형성이 돼서 내년에 실적 박살 날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은 내년 실적을 전망치를 상향해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실적 전망치 추정된 폭의 기준의 전망치가 이거예요. 지금 37조 8천억 평균치가 작년 10월 말에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치가 34조였다니까. 농담해라. 그럼 작년보다 10% 그래도 상향돼 있는 거고 25년도 기준은 뭐 그 수준이긴 한데 피크아웃이 아니라 내년에 더 성장한다며. 근데 무슨 주가가 속된 표현 개박살 나 있는데 저게 정상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 이거 하나 잘라주셔야 돼. 컨센서스하고 요거 어제 자른 것 같은데 아니었나? 최하단에 내려와 있어요. 최하단에.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작년에 KBS 방송 가지고 나갈 때 10월 말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34조 전망에 순이익 30조 그리고 내년에 49조 전망. 지금 내년 전망치 50조로 눌려져 있는데 그건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올해 전망치 최악의 지금 전망치가 34조인데 지금 평균치는 37조예요. 어찌됐건 다 떠나서 이 당시의 주가가 7만 원 전후에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좀 저점 찍을 때가 6만 6천 원, 7천 원이었단 말이야. 그거보다 더 깨져 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거야. 말이 안 되는 지금 흐름이란 말이야. 외국인들이 1억 2천만 주 정도 샀었어요. 그거를 7월 12일부터 이 당시에 1억 2천만 주 살 때 700만 주뿐이 안 산 골드만삭스가 미친 듯이 두들겨 패서 얼마나 팼길래 6천만 주 팔았어요. 6천만 주. 반도체에 겨울이 왔다는 모건 스탠리가 떠들어댔는데 내다 판 거는 골드만삭스 창구를 이용하는 운영사들이 내다 판 거지. 저렇게 내다 판 경우는 본 적이 없어. 요거 삼성전자 그 전략 굉장히 많이 설정해 드렸기 때문에 요만큼에서 말씀 마무리 드릴게요. 이게 9월 26일까지 5천만 주죠. 7월 10일부터 하면 5,700만 주죠. 지금 6천만 주 조금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속도가 급감한 거야. 그 다음에 시티그룹 쪽이 이때 당시 9월 26일날 2,300만 주였죠. 얘네가 지금 한 2,500만 주인가 그렇게 돼 있고
모건 스탠레이는 1,700만 주 판 것도 없었어. 근데 욕은 얘가 먹었죠. 반도체 기업 오랐다 그래가지고.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좋다고 했는데. 근데 모건 스탠리가 이제 전날 이후에 좀 공격적인 매도가 있어서 얼마? 3천만 주대. 그렇게 해서 세 개의 창구가 2%를 팔아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9.11 테러 때는 다 같이 팔아. 특정 창구가 파는 게 아니라 다들 힘드니까. 리먼 때도 거의 비슷하게 다들 똑같이 팔아요. 그리고 어느 쪽 한쪽에 좀 집중돼서 판다 그러면 한 2천만 주 팔면 많이 파는 거야. 근데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59억 7천만 주짜리를 골드만삭스 혼자서 5,700만 주, 지금 6천만 주 넘겼어. 그럼 걔 창고에서 나올 물량만 멈춰지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1억 1천만 주 산 애들은 지금 다 손절한 거야? 미쳤어? 얘를 손절하려고 저 가격에 다 저렇게 사? 88,800원까지? 단타 치려고?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얘기 가지고? 그럴 바엔 유한양행 단타 치는 게 낫지. 왜? 유한양행 거래대금 2조 5천억씩 터졌으니까. 응?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론은 이제는 과매도 권역을 벗어난 상태다. 이런 식으로 골드만삭스가 내다 파는 거거든요. 7월 10일 이후 특히 이제 8월 들어서 요게 이제 일단락 돼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요 과도한 매도 권역에서 돌려질 수 있다. 22년 10월이면은요, 22년 9월 말 10월이 글로벌 증시 바닥 찍을 때입니다. 그 바닥 찍고 이제 돌릴 때 기준에 수급이 3억 7천만 주인가요? 꽤 들어왔었어요. 지금 3억 7천만 주 이상이지. 꽤 들어왔었어. 근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2억 주 미만으로 쭉 오르내렸는데 그거는 저점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야, 저게 저점 물량 차익 실현이야? 그렇지. 사상 최대치 수준까지 올랐으니까. 아니 삼성전자 9만 원도 안 하는데 사상 최대치.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옆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삼성전자의 기준에 9만 원을 넘긴 거는요. 거래일수 기준에 4일뿐이 없어요. 그리고 9만 원 터치한 게 하루 있습니다. 근데 무슨 뭐 삼성전자가 맨 9만 원이었던 것처럼 아니야. 이번에 고점이 88,800원이야. 그럼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죠. 86,000원 이상에서도 17거래일 뿐이 없어. 삼성전자가. 근데 8만 원대 뭐 후반 왔을 때도 무슨 삼성전자 때문에 여전히 손실 본 것처럼 거짓말들을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30% 깨졌는데 하이닉스가 얼마 깨졌어요? 사실은 40%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40% 깨지고 지금 저점에서 30% 돌렸단 말이에요. 30% 이상 돌렸지 이제. 그러면 하이닉스는 왜 돌렸어요? 엔비디아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그전에는 엔비디아가 없어서 40%씩 깨지나? 그냥 공격적으로 누가 외국계에서 공격적으로 미친 듯이 내다 파니까 주가가 40%나 밀리는 거지. 농담이 아니라. 근데 그 매도세가 일단락이 되면서 이 매도세가 일단락이 되면서 일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봉으로 보시면 이러한 수급이 형성되면서 가격 반발력 40%씩 과매도 됐기 때문에 가격 반발력이 33%씩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요. 얘도 지금 과격하게 과도하게 매도가 돼 있는데 하이닉스만큼 이제 막 수급이 정체 상태에 놓이죠. 그러면 여기서 순매수로 전환되면 제일 좋고 순매수가 아니더라도 손바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합산해서 신규 상장주의 수요 예측 참가하는 창구만 2,000군데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매매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사고 파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수급이 정체 상태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과매도 권역이기 때문에 분명한 가격 반발력은 나온다. 근데 그것이 하이닉스처럼 수급까지 개선되면 더더욱 좋다. 모멘텀 있느냐? 글로벌 경기가 좋잖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올 만큼. 반도체 업황이 나빠요? 객관적으로 놓고 봅시다 그냥. HBM 시장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하고 관계가 없잖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삼성전자가 작년 기준에 HBM 그 시장 점유율이 38%. 에? 맞아요. 응? 48% 아니야? 48%? 하이닉스 부분이 엔비디아의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전체 HBM 시장. HBM이 뭐 개뿔이나 뭐나 든다고. 그냥 반도체 직렬로 연결해 놓은 것뿐이 안 돼요. 8단, 12단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의 성능을 더 고사양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 기술이 제한적이니까 그 반도체를 12개, 뭐 8개, 12개, 5세대에서 지금 8단까지 만들었고 납품하고 12단 지금 납품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 12장 그냥 쌓아 올린 거라니까. 그 쌓아 올리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고. 응? 근데 한미반도체 그 시장 그 진입 장벽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 한미반도체가 TC본도만을 만드는 그런 업체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TC본도가 원체 이제 엔비디아에서 MS라든가 알파벳이나 아마존, 메타 쪽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요, HBM에 대한 수요가 확장돼 있다 보니 그렇다 보니까 뭐 슈팅 범위의 기준이 잡히는 거지. 그 결론은 어찌됐든 그 삼성전자의 흐름도 하이닉스처럼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된다면 당연한 겁니다. 그럼 뭐 엄청나죠. 그럼 지금까지 매도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와 시티 쪽이 대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왜 없어? 지금 글로벌 시장이 붕괴돼 가지고 9.11 테러 때나 코로나19 때처럼 막 작은 경색이 와서 막 돈을 회수해야 되는 펀드런 사태가 발생된 그런 위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리를 했더라도 그 정리된 자금 어떻게 해요? 수익 확정 적기 때문에 재차 비중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비중이 얘가 지금 가장 최근 내에 높았던 게 23%였어요. 가장 최근 내 하이닉스 7%였고 그 시가총액 비중이 완전히 뭐 처참하게 훼손이 됐잖아요.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 시장 기준에 17%입니다. 그나마 하이닉스는 7% 수준에서 깨졌다가 5%까지 내려왔어요. 그게 6.7까지 다시 돌려놓은 거예요. 33% 올라오면서. 대단한 거지. 삼성전자 17.5야. 저 말이 됩니까? 응? 전체 시장의 그 점유율, 시가총액 비중이 13%야. 얘가 영업이익이 얼마나 그랬어요? 수출 비중이 18%라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돼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자꾸 떨어뜨려서 본단 말이야. 예, 실적,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업이익의 그 규모 뭐 여러 가지 다 합산해도 결론은 과도한 매도 권역에서의 되돌림의 흐름은 당연한 거다. 그 흐름은 굉장히 가팔라질 수도 있다. 충분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3개월 동안의 이 슈팅은 얼마? 70%. 70%. 계산해 드려요? 6만 원 미만에서부터 얼마? 9만 6천 원대까지. 9만 7천 원까지. 70% 올라온 거예요. 이때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도 전부 시가총액 그 당시에 10위가 현대모비스였어요. 언제? 21년도 1월 달에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위가 시가총액 40조짜리가 장중에 상한가에 매수 잔량까지 쌓였었어. 그런 장이었어. 그냥 유동성만 있는. 유동성 랠리잖아. 지금은요. 실적이잖아. 근데 저런 주가 흐름이 말이 돼? 짧게 굵게 하고 원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유한양행을 보려고 한 건데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니까. 이렇게 했다가 뭐 밤새야 돼. 오늘 야간에 어쨌든 무방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부분이 됐는데 이런 장대 음봉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저렇게 음봉이 떨어지는 거 특히 퍼센테이지 로고 차트를 이렇게 제대로 보시면 2015년 이후에 실적이 이렇게까지 크게 개선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음봉이 떨어져 있다? 말 같지도 않은. 그 원흉은 누구다? 뭐 누군 누구야? 이 수급이지.
요 수급이 고르게 다 누구나가 다 야 이거 끝났다 하고 막 주구장창 내 던진 물량이에요? 그렇지도 않죠. 수백 군데 이상 수천 군데에서 들어오는 매매 기준의 메이저들의 수급 범위에서 골드만삭스 반도체 정점이라고 얘기도 안 한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한 골드만삭스 걔네들이 나쁜 짓거리 아니라니까.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운영사들의 물량이 어느 쪽인지 모르게 집중돼서 터진 거 하나. 응?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한 3천만 주 이상 나왔고 그리고 시티그룹에서 나왔고 다 나온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뭐 지금 확장돼서 나오는 물량 없죠. 여기서 더 밀린다는 거는 더 누군가가 더 때려 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론은요 그거를 받아갈 쪽은 충분히 많이 있다. 왜요? PBR이 1배 1.1배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가 없어요. 응? 그런 경우가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하자. 그리고 지금 요 기준에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우리 원래는 이제 그 정회원님들만 들으시는 건데 유튜브로 이제 오늘 오랜만에 방송을 진행을 해드린 거고 전체 10월 포트폴리오는 그나마 이제 뭐 장중에 1%대라도 그 손익이 수익으로 이제 형성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10월, 11월, 12월 굉장히 강력한 시세 분출과 함께 슈팅이 나와야죠. 우리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40%, 10%에서 반도체를 50%, 자동차 35%, 그리고 정부 정책주 기준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미국 정책 기준의 정부 정책주 HD 현대일렉의 5%, LG노텍 애플발 영향력을 보기 위해서 5월 말부터 진입을 해서 수익이 났다가 아주 완전히 곤두박질 쳐 있죠. 지금 거래도 없이 주가만 처참하게 깨져 내려와 있는데 일단 LG 이노텍 그 BH 쪽의 슈팅도 어떻게 애플이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바로 밑에 있어요. 응? 거기에서 이제 뭐 움직임이 조금만 나와준다 하면 가격 반발력의 기준은 상당할 겁니다. 지금 이수페타시스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데 그 이수페타시스의 기준이 결론적으로 고점 대비 50% 깨지고 내려와서 걔는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저평가는 아니에요. LG노텍이나 BH처럼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닌데 프리미엄이 있는 쪽인데 어쨌든 고점에서 50%가 깨져 내려온 이후에 되돌리는 흐름 어제 오늘 슈팅 뭐 굉장히 강했죠. 순간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못 견디고 어려워서 이제 힘겨워하시고 못 견디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데 중앙 첨단 소재가 꼬리 달고 돌리고 꼬리 달고 돌리고 뭐 19,000 이번에 15,950원 고점까지 오늘도 한번 슈팅을 주고 그래서 조금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다시금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금. 그래서 전일 저점 수준까지 또 내려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중앙첨단 소재는 펀더멘털적으로 검증이 안 돼요. 또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시세를 내주고 있는 펩트론 또 ABL 바이오 이런 쪽은 사실상 펀더멘털이 안 돼요. 그렇다고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왔냐? 그것도 사실은 아니야. 상장 주식수,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기관 지분에서 유통 가능성의 물량들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뭐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이런 종목군들에서는 또 손절 범위도 철저하게 지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많이 두들겨 맞아서 정신이 없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는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 차익 실험 안 하고 슈팅을 보고 있다가 많이 맞았고 그리고 중앙 첨단 소재도 지금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안타깝지만 손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또 LG노텍, BH처럼 굉장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 그 상황에
수급이 일단은 누적적인 수급이 어찌됐든 조금씩 흘러나오는 물량이 있다 할지라도 누적적인 수급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있다 하나 한 번 더 이제 뭐 종목별로 보겠습니다만 이런 기준의 가격 반발력을 놓고 보세요. 되돌림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4분의 1, 또 3분의 1, 또 2분의 1, 그리고 뭐 단계별로 위로도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거는 서양식 패턴 분석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얘기가 돼. 어찌됐든 가격 반발력을 이용해서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너무 장기로 간다 싶으면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뭐 장기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크게 뭐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는다. 수급이 굉장히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지금 장에 어차피 우리나라만 유독 미끄러진 거잖아. 어느 쪽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나마 돌린 거고 30% 40%씩 밀렸잖아. 시가총액 1위, 2위가. 그것도 실적이 되는 애들이. 그러면 그들도 버거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은 IT더라도 예를 들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실적이 제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성장성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도.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중간에 버겁더라도 일단은 손절도 단행을 하고 어제부터 재편입을 가지고 가서 단기 수익을 또 설정을 하고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이 윤정도 말도 들으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종목이 딱 봤는데 확인해 봤는데 실적이 없다. 개판이다. 또 혹은 수급이 완전히 꼬였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손절하는 게 옳습니다. 윤정도가 가지고 가자고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되는 경우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특히 7월 10일 이후에 지금까지도 유지하면서 전략의 기준을 설정해서 잘 대처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흔들릴 이유는 없죠. 그렇게 해서 또 좋은 종목 잘 들어가면 되는데 저평가인 종목을 잘라서 지금의 유한양행 우리도 갖고 있잖아. 슈팅 나온다고 글로 덥석덥석 그렇게 하다가 또 휘둘리면요. 그러면 멘붕이 옵니다. 대처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종목별로 종가를 설정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 보면서 차트 간단하게만 놓고 마무리 칠 텐데 종가만 이렇게 뭐 설정을 해볼게요. 그대로 우리가 이제 뭐 주력주 기준하고 수익 종목들 그리고 뭐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인 종목도 있어요. 있기만 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짜증스러운 상황인 거지. 거기에 LG노텍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덜 밀린 겁니다 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깨져 내려오니까. 그다음에 HD현대일렉은 이제 내일부터는 재편입을 하더라도 크게 뭐 버겁지 않은 원하는 가격으로 잘 내려왔어요. 이번에도 33만 원 가까운 그러니까 32만 8,500원, 9,500원의 차익 실현이 잘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KB금융에 대해서는 지금 뭐 차익 실현 여부에 대한 갈등을 한 템포 뒤로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뭐 미끄러져 내려오더라도 그럼 오히려 편입 설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새로운 시세. 그리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충분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BH도 뭐 LG노텍과 함께 뭐 너무 깨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실적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그리고 유한양행이 오늘 거래가 일부 실리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더 큰 슈팅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가 이끌어주는 장이 오더라도 얘네들이 급락으로 반전되거나 그럴 가능성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펩트는 어제 이제 재편입 기준 잡아놨고 오늘 투자주의 들어가면서 한번 휘청한 건데 잘 돌렸어요. 그리고 LS일렉트릭 장중에 많이 밀렸었는데 종가에 약법으로 돌려놓고 시간에서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목이 무지 많아져 버렸어요. 무지 많아졌는데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큼의 긍정적인 시장이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중앙 첨단 소재 지금 수급 보면서 간단하게 설정을 잡아볼게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중앙 첨단 소재도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정리보다는 오히려 여기서는 또 가져가는 에코프로 머티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지금은 몰라. 내일 장중에 또 흐름을 놓고 봐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오죠. 지금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 뭐 예단해서 내일 무조건 자릅니다. 혹은 가져갑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은 관망을 하고 나서 내일 장중의 기준을 보면서 관망으로 지속을 할지 그럼 순저를 할지 아니면 대살 수는 없지 비중을 더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전략 기준 잡을게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도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차분히 보시죠. 자, 삼성전자 부분의 수급은 일단은 매도세가 일부 정체 상태로 형성이 됐다. 나쁘지 않다. 1달락 대주면 제일 좋겠다. 그 기준인 거고 두 번째 기준의 하이닉스 수급 범위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수급 개선폭과 함께 30%대 반등. 그 추이 추세가 빠르게 전개돼야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시장 지수가 어찌됐건 2,900 수준까지 올라갔다 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는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린 폭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장 지수가 뭐 지금 사상 최대치 수준이 아니잖아. 그래서 좀만 감내하시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은 지금 투자 경고가 이번 주까지 다음 주 초반까지인가요? 정확한 날짜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그 투자 경고 끝날 때까지는 조금 차분하게 대처하죠. 그래서 뭐 차익 실현 단가보다 그래도 꽤 밀려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내일장에 살짝 더 눌리면 공식적으로 이제 추가 재편입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과매도 권역이라고 계속 말씀드려온 것처럼 일단은 좀 애플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애플 자체의 추이 추세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보자는 거고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상당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본다고? 로그 차트로 한 번씩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로그 차트로. 로그 차트로 보면은 올해 슈팅의 흐름이 그래도 그나마도 그냥 로그 차트 아닌 이런 걸로 보면 야 이런 종목을 매수하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근데 KB금융 놓고 보실 때 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떤 거요? 수급의 범위에 있어서 우리가 9만 원의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설정을 했다가 다시금 들여다본 이유가 수급 범위가 어때요? 유입되면서 지금 7월이나 이럴 때 개인들 수급 대비해서 더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서 고점을 넘기고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꼬리가 달려있더라도. 요 흐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인적 분할돼서 거래 정지 들어가기 전에 8월 달에 수급이 다소 꼬여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과감하게 전량 차익 실현한 거예요. 4월 그리고 5월 6월 3일 날 이렇게 해서 24만 원 전후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을 했던 것을 6월 3일 날 마지막 24만 원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계속 매수를 유지했죠. 왜 그랬어요? 수급이 미친 듯이 들어오니까. 그러다가 7월 말일 날 정확하게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귀신 같지 않아? 귀신이지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의 흐름인데 거래대금은 안 터져요. 그게 제일 답답한 거야. 거래대금이 좀 터져줬으면 좋겠는데 매집이 돼서 매집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매집이 된다고 거래대금이 안 터지나? 오버슈팅 나올 때 마지막 자락에서 거래대금 터트리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장이 깨지기 전까지는 또 정부가 완전히 레임덕으로 완전히 진입되기 전까지는 방산주들은 정부 정책주로서 충분히 볼 수 있다. 거기에 이제 현대 로템은 현대 로템만의 의미가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큼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게?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두산그룹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위주로 또 기관 투자자, 우리나라 국내 기관 투자자도 동반적인 매수의 기준이 잡혀주는 거죠. 그 슈팅 범위가 이번 주에도 갭 상승이 또 나와줬어요.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KB금융 보시는 것처럼
요 바닥 부분의 수급을 더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면 지금의 슈팅 범위가 어떻게 신뢰도가 쌓이는 거죠. 거래 대금이 수반되진 않았더라도 수급이, 거래 대금이 수반되고 양봉일 땐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 큰 형들이 샀구나. 그럼 시가총액 17조가 돌파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큰 형이 샀으면 누구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지 뭐 누구야? 그렇게 해서 가셔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급 랠리의 기준과 이렇게 현대로템 올해 들어서만 19%의 랠리, 19%의 슈팅, 그리고 지금 계속 갭상승 이후에 주봉단이에요. 수급은 찔끔찔끔이라 계속 들어와. 와 대단한 거죠. 요러다가 제 생각에는 요러다가 슈팅이 한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변동성이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막 위에서 맴도는데 프로그램 막 매도가 나오고 그냥 제 시나리오예요. 그렇게 되고 장 끝나고 딱 봤더니 뭔가 이슈가 있어서 터져가지고 올라가긴 했는데 개인들에게 물량이 좀 많이 넘겨졌더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쉬어가는 기간 조정에 접어들겠죠. 가격도 조금은 눌리는. 그 전에는 수급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은 그냥 이대로 유지하면서 잘 대처하고 너무 과한 오버슈팅 10% 이상의 변동이 확장되면 그때 차익 실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다. 그리고 이제 LG노텍하고 BH 묶어서 말씀드렸고, 뭐 KB금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들어오고 슈팅에 고금리입니다 지금. 금리를 지속적으로 B컷으로 내린다? 아이 그럼 죽는 거지.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 저쪽 뭐 이스라엘 발 영향이야? 아까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누가 누구를 걱정해? 이스라엘 사상체 때 신고가 랠리 중이야. 걔네들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주가 왜 움직여?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심리적으로 모멘텀 될 수 있어도 소형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 부여할 수 없고, 말씀드린 정책주로서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KB금융 같은 경우도 금리를 인하하면 죽는 거지 얘는 금융사가. 근데 이제 미국발 실적 또 우리나라 자체적인 금융주들의 실적 거기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적인 모멘텀까지 부각돼서인데 실질 원천적인 근거는 고금리 속에서의 실적인 거지. 지금 고금리잖아. 금리 내린 건 코딱지만큼 고금리지. 얼마 전까지 제로금리 아니었어요? 그 상태에서 미국의 기준에 지금 4.5인데. 그래서 요번 슈팅이 이제 어디까지 나올지는 보는데 이제 최소 범위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대처를 한다. 아시겠죠? 근데 수급이 꼬이거나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은 뭐 차익 실현하고 보는 거고. 이게 BH 쪽의 경우도 지금 거래가 없고 시가총액 1조 미만이라서 이제 기존 물량 가지고 이제 대처하는데 많이 과합니다. 많이 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슈팅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때 고민해 보는 걸로. 그다음에 이수베타시스 아주 멋들어진 흐름. 뭐 좋아요. 수급 급격히.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에이벨바이오, 펩트론 다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습니다. 얘 수급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지. 펩트론도 뭐 지금 한 6%, 7% 들어왔네. 6%. 에이벨바이오 뭐 10% 이상 많이 들어왔지. 문제는요. 들어온 것보다 더 슈팅이 더 크게 나왔다는 게 문제지. 완전히 머니 게임이라는 게 문제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뭐 여차하면 차익 실현하는 부분도 설정할 거예요. 좀 짧게. 그리고 이제 이번에 들어간 물량들도 전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위치.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늘도 유한양행이 거래가 좀 터질 듯 하면서 안 터졌는데 거래 터지면서 장대 항공 하나씩 나와서 좀 편안하게 유지하고 대처하더라도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도 IT가 움직인다고 뭐 오늘은 뭐 바이오가 가고 오늘은 뭐 IT가 가고 당분간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좋아지면은 뭐 무조건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도 봐야 되는 거야. LS 일렉트릭도 나쁘지 않아요. 어제 슈팅 이후에 오늘
잠시 이제 쉬었는데 저는 오늘 IT 쪽 슈팅 나오고 변압기기, 전력기기 이쪽도 슈팅이 나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수급이 원체 어제 좋았고요. 오늘은 뭐 프로그램 매도가 있긴 했지만 뭐 그렇게 막 집어던지는 매도는 아니었어요. 종가에 좀 돌려놨고 시간에 나쁘지 않고 내일은 한 템포 다시 움직임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래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제한적이면은 공식적으로 얘를 뭐 내일장 공략주로 넣는 거는 일단은 빼놓겠어요. 제 느낌상으로는 내일 슈팅이 나올 것 같은데 슈팅 나오면 내일 거래량 100만 주씩 터져주면 그때 공격적으로 좀 진입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노출은 지금 뭐 내일장 공략주를 좀 많이 망설이고 있는데요. 거래가 이제 수반되어 있는 쪽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 첨단 소재하고 에코프로 버티인데 중앙 첨단 소재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제한적인 저거 뭐 엄청난 수급 아니에요. 그리고 유통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기껏 해봐야 뭐 2, 3% 저 뭐 4, 5% 이렇게 샀다고 해서 뭐 슈팅 그거 아니야. 다만 엔캠에 피인수 됐죠. 끼가 있는 업체 엔캠 아주 장난질 잘했잖아 올해. 어찌됐든 고민을 해볼게요. 손절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거래가 계속 제한적이면 얘도 공식적으로는 매수세를 못 드려요. 최소 이제 1,500억 이상 막 이렇게 터져주길 바라는 거지. 내일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또 고점 돌파 시도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 했을 때 프로그램 쪽의 수급까지 감안해서 들여다보고 제한적 범위에서 변동성만 좀 위로 나오게 된다면 일단 차익 실현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손실인데 가볍기 때문에 특권 들면 또 가벼운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때 기준으로 다시 해석을 할게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일단은 가격 반발력을 보고 대처하겠습니다. 뭐 오늘 21선이 이탈된 흐름이긴 한데 또 단기 수급이 조금 또 꼬여진 부분이 있긴 한데 10만 5천 원, 11만 원 수준에 4천억 원의 블록들 물량이 있어요. 그걸 지금 소진시켰다고 절대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맹신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가격 반발력을 놓고 보고 원래는 이제 수급이 제한적인 빠져나오기로 했는데 계속 두들겨 맞는 과정에서 좀 안이하게 대처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22%나 밀려 있는데 추가적으로 급락이 연출될 시장 전체적인 으로 보지는 않아요. 얘가 저평가에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들어간 건데 조금 더 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을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이쪽에 좀 벅차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벅차죠. 근데 뭐 비중을 5%로 설정을 했으니까 만약에라도 그 이상의 비중을 갖고 계시면 전체 포트폴리오를 저희 쪽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교육 기준에서 1대1 상담은 안 되는 거니까 불법이니까 교육적인 부분에 같이 들여다보고 해석을 해서 올려드리는 걸로 기준을 찾겠습니다. 그럼 됐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설정 범위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은 요거 이제 그 공개로 올릴게요. 오늘 공개로 올려서 전체적으로 올려드리고 또 포트폴리오 기준에 문자 발송해드리고 또 동영상하고 같이 이제 오픈해서 올려드릴 건데 일단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혹은 그냥 유튜브에 바로 오셔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이 전략 부분들 보시고 그리고 대처하시고 됐죠? 그렇게 진행하시고 여기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뭐 이수베타시스부터 해서 쭉 있어요. 이수베타시스가 지금 수급이 어떻게 돼 있어요? 61만 주, 아우 120만 주. 지금 땡큐한 거지. 지금 오늘 3천억인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물량을 잡아가 놓고도 주가를 고점에서 눌렀다. 근데 이제 보통 눌렀다는 표현하는데 이제 저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눌렀다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은 이수베타시스에 대해서 44,150원까지 추가적인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다. 왜?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는 물량 받으면 되지 그걸 뭘 자꾸 위로만 계속 쏴. 너무 과하게 나는 매수하지 않겠다. 적절하게 매수하겠다. 내일 다시금 44,150원 돌파하면은 강력한 매수.
만약에 내일 자금 집행할 쪽이 뭐 일단락 됐고 나는 관망할래 그렇게 해서 멈춰진다면 우리도 잠시 쉬었다 가면 돼. 굳이 뭐 손절로 대처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진짜 빠르게 단기 성량으로 여기서 맴돌면서 어제 물량까지 차익 실현으로 나간다? 그럼 그곳에 맞게 대처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외국인 기관 쌍끌이기 때문에 고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일정 범위의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다 뭐 똑같이 매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 쪽 같은 경우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뉘어서 잘 들어왔죠. 또 연계금 같은 경우는 성향이 단기 성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나올 가능성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 기관 쪽의 흐름은 비이성적인 종목군들 이외에는 액티브 펀드 쪽의 변동성 매매 기준이 금융당국의 제재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또 국내 기관 투자자 이렇게 쌍끌이 들어오는 종목은 그래도 지극히 정상적으로 좀 흘러가는 경우가 높습니다. 내일 뭐 공약주에 당연히 놓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전략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전략을 보고 대처하실 수 있고, 근데 누가 실시간으로 보는 거 이외에 누가 이렇게 뭐 1시간 2시간을 보시겠냐고. 지금 계속 띵똥땡 오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요게 9분까지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그 사이에 또 누가 신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에 10분까지만 문자를 드리고, 그리고 1년 문자를 드리고 교육받으신 분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명 남았다 그랬잖아요. 농담해라. 한 분 남으셨는데 그분 가입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문자 6개월. 그러니까 문자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요게 아니고 아까 제가 어디다가 올려놨죠?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예요. 교육 받으신 분들의 경우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원고 작업하신 분 그것 좀 주세요. 그 매직 마스터 문자 그거 이제 하루에 보통 한두 통. 요즘 어제 오늘은 이제 좀 종목군들이 IT 쪽으로도 확산되고 해서 보통 이제 한 종목 정도 나가는데 어제 오늘은 두 종목 뭐 이렇게도 나갔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수페타시스예요. 어제 39,300원 2회 분할 매수 이렇게 나가고 끝났어. 그리고 오늘도 문자 나갔는데 오늘은 좀 늦게 나갔어요. 늦게 나갔다기보다는 여기서 슈팅 나와서 44,000원 위로 굉장히 세게 치고 들어올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그거 그 PPT에 넣어서 전일 거에 기준에 PPT에 넣어서 또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VVIP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자가 촘촘히 나가는 거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39,300원입니다. 39,800원입니다. 계속 매수. 그리고 오늘 기준에 41,500원입니다. 42,000원입니다. 42,400원입니다. 계속 매수. 42,900원, 43,300원, 43,700원. 그 위로도 샀어요, 사실은. 그리고 요 가격 대비 지금 미끄러져 있어서 심란하죠. 짜증스러운데 수급받더니 걱정할 바가 없다. 오늘 매매 평균 단가 42,500원 수준인데 그 평균 단가 대비해서 비슷한 주가에 마무리가 됐다. 무슨 얘기냐면은 평단이 42,500원인데 오늘 총 거래. 근데 메이저들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윗방향으로 슈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평단 대비 높게 산 게 맞죠. 물론 이제 어제 물량까지 하면 이제 평단이 좀 조절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들도 차익 실현에 대한 범위에 수급 논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차익 실현의 범위 설정 범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범위의 목표 주가 5만 원 설정을 하시더라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교육 받고 저 정도 문자면은 뭐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수가 굉장히 우리는 촘촘하게 나갔어. 그런데 촘촘하지 않으면 어떠니? 어찌됐든 매수자인만 나오면 됐지.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0만 원 초반에
매수자인 나갔죠. 나갔단 말이야. 30만 원 초반. 네, 결론적으로 지금 매직마스터 쪽도 이스페타시스 잘못 나간 문자 빼고 36,500원으로 잘못 나간 거 있잖아요. 그거 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시간이 도저히 없다면 내일 정리해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뭐 기준 좀 설정하셔야 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월 7일, 8일 날 이렇게 나왔어요. 35만 5천 원, 36만 1천 원 뭐 이렇게. 지금 오늘 기준에 37만 4,5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이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나간 건 없느냐? 있지. 그 이전에도. ABL 바이오는 나간 거 있느냐? 나간 거 있지.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언제 나갔니? 한번 찾아볼게요. 나간 게 없나? 여기 있다. 32만 3천 원에 나간 게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놓고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다른 쪽은 이제 촘촘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VIP, VVIP는 이렇게 촘촘하게 문자가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 문자가 없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게 해서 잠시만요. 왜 문자가 없을까? 어찌됐든. 그래서 일단은 이들의 그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밑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시겠죠? 향후에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향후에 이 전화번호 바꿔주셔야 돼 이제. 지금 이제 병행해서 쓰겠지만은 요 위에도 바꿔주셔야 되고. 자, 영상 올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